오늘 소개해드릴 실험실은 해양 척추동물 실험실입니다. 저희 해양생물자원과는 실험실이 이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물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해양 척추동물 실험실은 척추동물을 이제 실험하고 분석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장비는 현미경과 그 현미경에 부착된 카메라를 사용하는 촬영 장치입니다. 해양생물에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생물을 이제 표본으로 만들거나 또는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그 생물이 무슨 종인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 형태를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 밑에서 그 생물의 부위를 자세하게 관찰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된 이제 장치이고요. 그리고 관찰만 하는 거는 과거에는 전부 다 그림으로 이제 그렸는데 최근에는 모두 디지털 파일로 남길 수 있도록 카메라를 이제 부착된 이제 장비입니다. 주로 해양 포유동물 관찰을 하는 실험실에서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가요, 박사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형태가 주로 이제 관찰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장치 또는 이제 현미경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형태 분석이 안 될 경우 유전자 분석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용 PCR 기계와 그 기타 부가되는 장비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같은 이제 현미경 장치인데 그 일반적인 현미경은 말 그대로 이제 작은 생물을 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생물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위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착된 조금 더 큰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이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척추동물 중에서 물고기나 또는 포유동물,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이제 크기 때문에 현미경 위에서는 바로 관찰이 이제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 책상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샘플을 올려놓고 네, 맞습니다. 관찰을 네. 하는 그런 네. 거예요. 크기가 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당겨 와서 관찰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테이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 이제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를 올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이제 여기에 맞는 생물에서 하면 이제 관찰해야 하는데 만약 여기보다 더 커서 위에 올릴 수 없다면 이제 바닥에 두되 이 현미경을 이제 움직여서 관찰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생물을 놓고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제 실험실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류 같은 경우 표본을 만들 때 아직까지도 조금 독성이 있는 포르말린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기 중에 포르말린의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후드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항상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밖에는 다 이제 위험물 표시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이미 만들어진 표본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분석이나 아직까지 그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잠시 보관을 하면서 연구나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게 이제 끝이 나면 저희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 수장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병을 하나 드릴까? 네. 네, 이것은 지금 표본을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의 그 생물입니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걸리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노란색 용액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 물고기는 그 99% 에탄올로 고정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생물인데요. 에탄올이 이제 노랗게 이제 변한 이유는 그 에탄올의 성분으로 인해서 성질로 인해서 그 물고기 몸에 있는 그 색소가 빠지면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이 완성이 될 때에는 이렇게 이제 그 노란색 그 액체로 이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이제 액체로 이제 교체를 해서
이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끗한 액체로 이제 보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종류별로 그 에탄올이랑 반응해서 나오는 속 색깔이 네, 그렇습니다. 뭐 빨간색의 물고기는 빨간색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색깔이 있는 경우에 다른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이제 표본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결국 색깔은 이런 이제 황색으로 전부 다 이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저만 그냥 관찰한 그런 이제 내용이어서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탄올뿐만이 아니라 포르말린이라든지 이런 이제 고정액 같은 경우에 그 색깔을 최소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대신에 최근에는 그 색깔이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생물을 그 고정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용액들도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지금 그 판매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만약에 집에서 가정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그 생물 고정하는 작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 해도 되는데 뭐를 그러니까 폴라린 당연히 안 쓰겠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에 에탄올 99%를 일반 사람들이 못 사죠.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구매를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취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사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판매를 이제 하고 있고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99% 수준의 에탄올이 사용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연구, 실험 이런 쪽에 이제 특화돼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고 집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런 위험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실험실 같은 곳에서 이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실험 장비들은 그 최근에 저희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용 장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 장비들, 그 다음에 섞어주는 거, 그 다음에 회전시켜서 그 용액을 이제 압축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장비는 흔히 PCR이라고 부르는 장비로서 유전자 분석의 반응을 일으켜주는 작업 장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면 여기 안에서 사실 완전한 분석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한 뒤에 실제 이제 그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이제 외부의 그 분석용 업체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자체적으로도 그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석을 위한 시료 제작 과정까지 진행을 하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 실험실들도 여기 선에서 대부분 이제 끝이 날 겁니다. 네. 일부 이제 그 특히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특화된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단계에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시퀀서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갖추고 계신 실험실도 이제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 기관의 다른 실험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병들은 저희가 표본을 만들었을 때 그 표본을 이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병들입니다. 병들의 종류가 사실 다양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용을 하는 표준화된 용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병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 이유는 그 생물 표본의 크기나 보관 방법에 따라서 각자 다 맞춤형으로 이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크기의 병은 말 그대로 작은 생물의 표본을 이제 넣도록 이제 되어 있고, 큰 표본병 같은 경우는 큰 생물을 이제 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병에 만약 손가락만한 작은 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거는 너무나 좀 비효율적인 보관 방법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표본병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런 병은 이 표본을 관리 담당하는 그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바이알병이랑 소재 자체는 특별히 다르지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 유리 또는 플라스틱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리 중에서도 최소한 열탕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유리병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열탕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 끓는 물 안에 넣어도 이 병이 깨지지 않고 이제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안에 이제 보존액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에탄올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에탄올이 물과 이제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열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런 열로 인해서 이 열을 견디지 못하는 유리병 같은 경우에 깨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따로 제작을 의뢰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성품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부 다 사실 기성품입니다. 요거. 네, 요것도 전부 다 판매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지금 흰색 두꺼운 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용 물품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식품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설탕병 같은데? 네, 흔히 이야기하면 그 청 담는 병이죠. 네. 진짜로 청 담는 병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크기라든지 또는 액체로 이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밀폐하는 것 때문에 네, 이런 병은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통은 그 액체 질소를 보관하는 이제 탱크입니다. 액체 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 표본 중에서 또는 이제 실험하는 과정에서 그 차가운 상태로 이제 그 유지돼야 하는 그런 이제 실험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탱크와 여기 뒤에 있는 기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 기계 안에서 작업을 할 때 여기 있는 액체 질소가 주입이 되어서 저 기계 내부의 온도를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실험을 하는 해양 척추동물 실험실이고, 여기서는 해양 척추동물 중에 대표적인 이제 물고기가 이제 주로 이제 연구가 되는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기는 그 대형 무척추동물 실험실입니다. 대형 무척추동물이라고 하면 크기가 이제 큰 무척추동물인데, 예를 들면 해면, 산호, 그리고 불가사리라든지 그 성게 같은 극피동물, 이런 이제 종류의 생물들이 여기서 실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아까 대형 무척추동물하고는 다르게 크기가 작은 무척추동물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크기가 정말 이제 사실 작은 건데요. 그 요광류나 단광류 같은 길이가 한 밀리미터 단위의 생물들이 여기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해양 식물 실험실로서 그 식물이라고 하면 미역, 다시마 같은 이런 이제 해조류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 생물 분류실은 해양 생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류, 분석, 동정,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그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양 생물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다양하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조직입니다.